18세기 조지 워싱턴, 메디슨 프랭클린 등 미국 연방정부의 수립을 주장했었던 연방주의자들은 연방주의자. 네. 잠시만요. 연방주의자들은 근데 우리 이제 연방주의자들이 주장한 거 다 밑줄 긋기로 했죠? 근데 미국 연방 정부의 수립을 주장했던 이건 사실 밑줄 그을 필요가 없어. 연방 정부를 주장했으니까 연방주의자겠지. 연방주의들이 구상한 제헌헌법은 얘네들이 제헌헌법 만들었어.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자유주의의 목표와 공공선의 획득이라는 공화주의의 이상을 동시에 추구한 정치적 기획이었었다. 제헌헌법은 자유주의 더하기 공화주의. 공화정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황제나 왕이 정점에서 지배하는 정치체제가 아니면 일단은 다 공화정이야. 공화주의의 이상을 동시에 추구했다. 연방주의자들은 정부를 운영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파당이다. 패거리, 파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다리는 소규모 공화국보다 연방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광역 공화국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당이란 이게 원래 단어 뜻이라서 네모인데 이게 글 전체의 핵심은 아니거든. 그래서 네모치기엔 조금 약해. 그래서 전 동그라미 할 거예요. 파당이란 사람들이 이해관계,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는 것을 말했는데 파당을 왜 걸림돌로 보았나? 다른 시민의 권리나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당을 연방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정치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없애야 한다. 끝. 근데 자유주의는 교회, 왕정 등 구질서를 타파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했었다. 자유주의 목표와 공화주의의 이상이라고 했는데 자유주의 얘기를 해줬지. 자유주의는 교회, 왕정 등 구질서를 타파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였었다. 로크는 사람 이름,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라는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권이라는 건 뭐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무조건 갖고 있는 거야. 예외 없이 갖고 있는 것.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일만 하고 신경 쓰지 마. 내가 뭐 하든지 간에. 따라서 그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이 철저히 제한되어야 한다. 최소야. 입법권과 다른 국가 권력이 분리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것까지 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거든. 입법권과 다른 국가 권력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입법권과 다른 권리는 분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유주의 사상은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인간 본성에 대해 불신하기 때문에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 연방주의자들 역시 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애들 딱 셋이 세워놓고 세 명한테 막강한 권력을 주는 거지. 근데 제가 뭔가 나대고 튀어나가려고 하면 얘네 둘이 제 막을 수가 있어.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맘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왜? 내가 치고 나가려는 순간 얘 이익이 침해를 받거든. 근데 그거는 참을 수가 없어. 왜? 걔네들도
이기적일 거니까. 네가 잘 되자고 왜 내 꼴 가져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등한 권력 간의 상시적인 상호 견제를 하다 보면 우리 셋이서 서로 째려보고 쟤 뭐하지 나대나 치고 싸우는 사이에 밑에 있는 국민들은 엄청 평온하게 지낼 수가 있어. 하지만 연방주의자들은 권력 분립 제도가 소수에 의한 파당은 견제할 수 있지만 권력 분립 제도가 소수에 의한 파당은 견제할 수 없지만 이게 어느 수준의 다수가 파당을 형성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 소규모 공화국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에 의한 파당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보았다. 소규모 공화국에서는 의사소통이 용이해.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나를 만들 거야. 그리고 미국 전체 덩어리를 보면 요런 게 한 50개 정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머지 50개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여론을 주도하거나 왜곡하거나 내 맘대로 몰아가는 건 힘들지만 이 안에선 그게 가능할 수 있어. 이렇게. 이 안에서는 내가 말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다수에 의한 파당이 여론을 장악해서 소수 집단이나 개인의 권리가 희생될 수 있다. 반면에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는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공통의 동기를 갖거나 파당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에 대해서 반연방주의자들은 사람들이죠. 소규모가 파당이 생기기 쉬워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토가 넓은 나라는 공공선이라는 공화주의적 가치가 추구되기 어려워. 영토가 넓은 나라는 필연적으로 독재가 발생하게 될 걸이라고 비판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 공화주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공적인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정치에 전부 다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권력 있는 애들이 뻘짓거리 못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없어. 큰 나라에선 이게 불가능해. 시민들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큰 땅덩어리에서 권력의 중심이 되는 도시 하나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정치나 권력에 엄청 관심이 많아. 바깥에 있는 뜨문뜨문 이 사람들은 그냥 오늘 목화값이 많이 올랐나? 이런 거밖에 걱정이 없어. 그러면 가까이 있는 대표자들이 얘네들이 혹은 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공화국을 소수 엘리트를 위한 체제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영토가 넓은 나라는 필연적으로 독재가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권력 가까이에 있는 대표자들이 소수 엘리트 체제로 변질시킬 거니까. 요렇게 화살표. 그러나 이에 대해서 연방주의자들은 이 아저씨들 연방주의자 네모 아니었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네모 해줘야지. 대의제가 대표를 뽑아서 너 대표로 뽑았으니까 네가 가서 알아서 판단해 라는 대의제가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서 공공선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어머, 지금의 직접 민주주의하고 완전 반대되는 얘기예요. 광역공화국에서 선출된 시민의 대표는 일반 시민보다 국가에 대한 사랑과 지혜를 더 많이 갖고 있어 국익에 편협한 관점에서 희생시키지 않을 거니까 광역공화국에 선출된 시민은 국가를 희생시키지 않을 거니까. 사실은 저는 이 전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연방주의자들의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연방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광역공화국을 기획했고 미국은 새로운 정치체제 실험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의 목적은 뭐야?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의 달성 이게 목적이라는 거겠지. 됐을까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1번 문제 손대려고 하는 거거든요. 1번 정치 철학과 제도 사이의 상호 영향? 정치에 대해 나는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연방 제도를 지지한다. 연방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사람들 있어. 연방주의자들.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정치 철학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냐 이거야. 그거는 없어. 정치 철학으로 연방 정치, 연방 제도라는 걸 만들어냈지만 그 연방 제도가 철학에 영향을 끼친 부분은 없어. 게다가 정치 체제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내지도 않아. 1번 탈락. 3번 가는 특정 사회, 미국에서 관찰되었던 역사적 사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가에 나오나? 안 나오죠. 3번 탈락. 4번 자유와 공공선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회. 그렇지. 연방주의자들에 의한 연방제도 있어. 일단 대기. 다수에 의한 권력의 횡포로부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있어. 그게 연방제도야. 근데 그거의 발전 과정 없어. 탈락. 가만 봐도 정답은 2, 4 중에 하나지. 다음 2번 문제는 손댈 수 있어야죠. 연방주의자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봐야 될 만한 이거야. 가는 가나 다 읽어야 돼. 2번은 가만 봐도 되고 3번 가나 4번은 나만 봐도 되고 이런 거죠. 주제 통합 문제는 가든 나든 네 문제는 아니고 네 문제일 땐 좀 애매하긴 한데 5문제 이상 있으면 무조건 가 읽고 한 문제, 나 읽고 한 문제 그렇게 풀 수 있어. 시간 지나서 애매한데 주제 통합 너무 길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랑 나랑 둘 중에 하나라도 읽고 한 문제는 정확히 맞추러 가야지. 그 생각은 해야 된다. 2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 제헌 헌법과 그런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이상을 동시에 추구한 제헌 헌법 1번 맞는 얘기지. 2번 직접 민주주의보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더 효과적이다. 연방주의자들은 대의제가 직접 민주주의보다 공공선 실현 가능성이 높다. 2번 오케이. 3번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 있다. 권력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 공동체 내의 엘리트에 의한 파당을 방지합니다. 인간 본성에 불신을 해서 다른 권력과 분리를 시키고요. 나쁘지 않네. 파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파당이 아까 뭐였지? 이해관계로 묶여있는 집단. 이 집단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막아줍니다. 3번 괜찮아. 4번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가치를 우선하는 제도를 설계한다. 이에 2번 문제는 온통 다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교화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거지. 사적 이익이라고 하면은 뭐야? 자유지. 그쵸?
공적 이익은요. 공적 이익은 공공선의 획득. 공공선의 획득을 우선시하는 거지. 사적 이익보다 공적 가치를 우선하는 거 아니야. 사적 이익과 공적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제도지. 연방주의라는 게. 그래서 4번은 다 틀려먹은 문장이다. 대규모 영토를 가진 공화국에선 소수를 희생하는 억압적 다수가 나타나기 힘들다. 큰 땅, 큰 땅, 큰 땅. 큰 땅, 어디가 있어? 여기 있네요.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는 다른 시민을 참여하려는 동기를 갖거나 파당 형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지. 틀린 건 몇 번이었어? 4번이었나? 네, 4번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같이 읽고 푸는 문제니까 또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밑으로 내려오죠. 토크빌 씨. 왠지 말 많을 것 같지 않냐? 토크빌이 프랑스 혁명 이후 목도한, 직접 목격한 현상은 자유를 기치로 건립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오히려 자유가 훼손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이런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 모이세요. 라고 해서 모여있는 동네에 오히려 자유가 침해받더라. 토크빌에게 있어서 자유는 근데 그런 사회는 너무 잘못된 사회야. 왜냐하면 토크빌은 자유는 어떤 가치를 위한 선결 조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는 어떤 가치를 위한 수단, 도구가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토크빌에게 있어서 자유는 가문단에 나온 말을 그대로 쓰자면 자연권이야, 자연권. 이때의 자유란 네모치고 싶지만 완전 글 전체의 핵심은 아닐 것 같아서 살짝 동그라미. 도덕적 생활의 기초에서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따라서 개인이 사적인 행복을 향유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극적 참여를 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내 행복만 추구해선 진정한 자유 아니야. 사적인 행복과 공공선을 다 추구할 때 자유를 만날 수 있어. 토크빌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위기를 통해 민주주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순, 애들 다 평등하게 만들어 놨더니 돈벌이에만 치중해서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는 위험을 지적했다. 지금 프랑스 엄청 자유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지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자유롭게 만들어 놨더니 돈의 피해, 환장해 있는 거야. 개인이 사적 이유만 추구하면 안 돼. 왜? 지금 프랑스는 요것만 하고 있거든. 지금 프랑스는 이걸 안 하고 있어. 그러던 차에 미국을 봤더니 미국은 이거 두 개를 다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미국이 제대로 굴러가고 문제가 없다면 내 생각이 맞는 거였어? 내 생각이 실제 국가로 실현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거야.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정치에 대해 무관심이 만연하면 다수의 묵인하에 일상생활의 세세한 측면까지 구휼되는 합법적 폭력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어디가 있을까? 개인주의 팽배, 정치에 대한 무관심. 그러면 세세한 측면까지 규율되는 합법적 폭력이 야기될 수 있다. 돈 버는 애 환장인 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야, 요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얘가 돈 버는 데는 상관이 없거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때?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런 애들 걸 모아서. 그러면은 그거 다른 애들 못하게 한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규율 통제는 늘어나게 돼. 결국엔 니네 발이 묶일 수가 있어. 이렇게. 계속. 토크빌은 자유에 대한 왜곡의 인식, 내 돈만 잘 벌 수 있게 해주면 나 신경 쓰지 않을게. 로 인해 발생한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 지나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공공선의 정신이 소멸해. 정치에 대한 참여의 결핍이 생기지. 결국은 어떻게 니들 돈 벌게 해줬었던 그 자유를 훼손할 수가 있다. 돈 벌기 위해서 이거 신경 안 썼어? 그러면 결국엔 너 그렇게 돼. 네 자유도 파괴돼. 너 돈 못 벌어. 토크빌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당대 신생국가인 미국 사회를 분석했다. 자신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새로운 정치체제의 실험장이었었던, 왜 미국을 새로운 정치체제의 실험장이라고 했었을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같이 실현하려고 했으니까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19세기 미국을 관찰하고 미국 사회를 물질적 욕구를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종속시킨 사회라고 규정했다. 물질에 굴복한 자식들. 그에게 있어서 미국은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개개인의 경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체를 희생하고 있는 사회. 또한 미국을 구성한 이민자들은 처음부터 모두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라 타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매우 민감하게 행동했었습니다. 왜 아일랜드계만 우대하는 정책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데모하고 그 시절에 막 총 쏘고 그랬으니까. 요컨대 미국 사회는 토크빌이 바라본 19세기 미국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낼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저 나라 저거 민주주의 금방 없어지겠는데? 라고 한편 생각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아닌데 미국에서는 다수에 의한 폭정이나 자유가 훼손되지 않았어. 이상하네. 이거 독재자 나와야 되는데 독재자 왜 안 나와? 그 원인을 살펴봤을 때 중앙 집권화된 행정권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즉, 미국 국토 전체를 지 맘대로 하는 굵은 큰 하나의 행정권이 없어. 짱이라고 해봐야 동네 짱이야. 이렇게. 연방정부의 지배권은 외교 안보 같은 데만 있었고 행정권은 다 나눠져 있었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았어. 왜? 중앙집권화된 행정권의 부재. 다른 말로 행정권이 소규모 공동체에 분배되어 있어. 예를 들어 마을의 공동체인 타운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타운에서 애착을 갖고 작은 영역에서도 세상에 공적 영역에 참여하고 있어. 이렇게. 토크빌은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판결에 대한 존중과 권리에 대한 개념을 시민사회에 형성시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 중앙 집권화된 행정의 부재, 그 행정권이 소규모 공동체에 배분되어 있어 사람들이 타운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모여 있어 미국의 배심원 제도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결권은 왜 니들 판사만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주어 이거야.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요. 배심원이 유무죄 판단하면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평결이라고 해서 징역 몇 년까지 내릴 수 있어. 배심원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존중이 시민사회를 형성시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잠시만요. 그러나
토크빌은 이러한 제도보다 민주주의라는 마음의 습속이 작은 따옴표다. 미국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와, 미국 민주주의 엄청 잘 된다. 1, 2, 3, 4, 5. 지만 이 5가 제일 중요한 요소다. 마음의 습속이란 습성이야, 습성.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지향하는 가치 체계가 삶의 생활 양식으로 내재화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굴러갔으면 좋겠다. 자발성의 기초에서 형성된 공통된 마음. 당대 미국 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과 참여를 사적인 이익 못지않게 중요하는 마음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토크빌이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겁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그만큼 공동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군. 왜 그럴까? 타고났나 보다.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마음의 습속을 통해서 서로 스스로 이기심을 절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고려해.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구나. 내가 봤을 땐 이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 망해야 되거든. 근데 1, 2, 3, 4, 5 특히 5번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 잘 굴러갈 수 있었구나 이거죠. 이처럼 토크빌은 정리해 주겠다는 거네요. 민주사회의 개인이 토크빌 아저씨가 한 말 중에서의 결론이니까 그냥 한번 빨간색 쳐볼까? 민주사회의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참여의식을 지닐 때 온전한 개인이 될 수가 있다. 너 민주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사회 전체를 일단 먼저 제대로 유지해 놓아야 합니다. 라는 걸 미국을 예로 들어서 옆에 1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다양한 인물들 간의 합이 없어 토크빌 혼자 떠들었거든요. 정답 그 순간 4번. 현실적 공동체에서 관찰된 자유, 공공선의 실현 조건에 대해서 현실적 공동체, 미국에서 관찰된 자유와 공공성의 실현 조건 1, 2, 3, 4, 5 아까 표시해 놨었던 거 걔네지. 정답 5번. 2번 문제 확인했고요. 3, 4 두 문제 하시는데 엄청 여유 있게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근대 자유주의는 3번 절대군주에 맞서 자신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주장했던 부르주아지들에 의해서 발전된 사상. 근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 개인이 재산이 침탈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했다. 하지만 현대의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공동체로부터 독립된 일종의 무연고적 자아란 있을 수가 없어. 니들은 사회 신경 쓰지 않고 네 말만, 네 재산만 지켜주면 된다고? 웃기네. 네가 재산 가지고 있는 건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사회 무시하고 네 재산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 공공선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만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란 공동체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적극적 자유, 정치적 자유다. 1번 가에서 로크가 이야기하는 자연권은 지닌 존재로서의 개인이란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있어 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 존재하는 무연고적 자아. 그렇지. 허상에 불과해. 나쁘지 않죠. 이 아저씨들이 봤었을 땐 개인의 자유? 그것만 추구한다고? 안 될걸? 연방주의자들이 파당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었던 개인의 권리는
타인의 간섭받지 않은 소극적 권리에 그칠 뿐 니들이 얘기하는 권리는 진정한 자유 아니야. 그렇지. 가에서 반연방주의자들이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공공선이라는 공화주의 가치가 추구되는 대신 독재가 발생할 거라고 비판했는데 공공선에 대한 시민의 실천이 제약되면 시민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구나. 그렇겠지. 독재가 발생한다. 시민의 자유가 훼손된다. 나쁘지 않죠. 토크빌이 지나친 사익의 추구로 인한 공공정신의 소멸, 참여의 결핍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 이야기만큼은 내가 동의해 주겠소. 할걸? 시민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의무를 포기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포기한다. 공동체의 의무를 포기해 그 안에 있는 내 개인의 자유, 삶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틀린 건 5번. 어디가 틀렸냐? 토크빌이 19세기 미국 사회를 물질적 욕구를 위해 모든 걸 종속시킨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다수에 의한 폭정이나 자유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몰두하다 보니 정치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이어졌었던 것이다. 정치적 자유에 대한 추구는 일단 적극적 자유고 경제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죠. 소극적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 그것이 적극적 자유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야. 토크빌이 바라본 미국 사회는요. 무너질 수도 있었던 세상이지만 특히 마음속 습속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스스로 이기심을 절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고려한 거지. 이렇게. 즉 미국 사람들은 소극적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 적극적 자유를 추구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두 개 다 같이 추구했었던 사람들이었어. 이거야.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지. 그래서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요렇게 해서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그 둘을 동시에 한 번에 추구했었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가 가야지.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4번 보러 갈게요. 민주주의는 그것이 지닌 가능성에 의해 토크빌에 의해서 기억 동그라미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 이기주의 이기주의 사용하는 것 민주주의는 그것이 지닌 가능성에 의해서 자신의 한계가 스스로 보완돼 아니요 이거 민주주의 그냥 냅두면 무너질 수 있어. 혹은 오히려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체계이므로 의도적인 제도상의 개입이 시도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권력을 제한할 수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이해관계를 기반한 상호견제, 서로 간의 불신을 형성해 다수의 의견이 결집되는 것을 막아 다수에 의한 정치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침해받는 부작용. 다수의 의견이 결집되면서 만들어진 건 독재야. 나쁜 거지. 근데 여기에서 다수에 의한 정치는 좋은 거야.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다수의 의견이 결집해서 다수랑 이 다수에 의한 정치, 이 다수는 좀 다른 개념이야. 이렇게. 이걸로는 파당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파당을 넘어선 전체인 거니까. 그래서 2번 틀려. 요거는 파당 이야기 하는 거니까. 이해관계에 대한 중시는 오히려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그치?
시민적 의무를 기반으로 한 참여의식이 시민 각자에 내재되도록 하는 것. 미국처럼 애초에 처음부터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을 만들려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가 있다. 3번 정답. 이렇게 네 거 개인 네 거를 보존하기 위해선 다른 거 전체를 보호해 줘야 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제도는 이해관계를 지닌 구성원들의 집단적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아니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면 이해관계를 지닌 구성원들이 정치 참여를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무관심해지지. 정치에 무관심해집니다. 행정의 중앙 집권화를 야기할 수 있어 견제 균형 분립장치 제대로 작동 못할 수도 있고 게다가 더하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까지 생기지. 민주사회는 물질적 욕구에 대한 추구,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를 속성으로 하므로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권력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집중되지 아니야. 어디가 있어? 스스로 이해관계 생산해내지 못해. 오히려 파당의 권력이 집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 그래서 정답은 3번. 틀리다고 표시지. 틀리다 표시. 됐을까요? 일단 정치.